연주생과 함께하는 거꾸로 기술과정 이벤트 영상이에요. 네, 시험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것들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5회에서는 7문제 정도 출제가 됐거든요. 자, 우리가 개별 미션 했던 것들을 좀 다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이 민재 만화 이야기 기억나시죠? 자, 여러분 개별 미션 확인해 보시면 알겠는데, 자, 이 민재가 자전거를 구입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들을 썼는지, 자, 우리가 배웠던 3가지 정보를 썼죠. 자, 자전거 할인을 받겠다고 친구가 전단지, 광고 전단지 가져왔었죠. 자, 이거 무슨 원천이죠? 네, 상업적 원천이죠. 그리고 이제 가게에 가가지고 아저씨께서 판매하는 아저씨께서 설명하는 상업적 원천. 그 다음에 친구가 자기가 써본 경험 얘기했죠. 개인적 원천. 자, 자전거 성능을 비교해주는 소비자 단체 사이트 알아보자. 그래서 중립적 원천, 이렇게 3가지의 원천을 사용했다 라고 정리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것들 중에 하나가 소비자 단체 사이트. 자, 그냥 사이트라고 하니까 자꾸 중립적인 것보다 상업적 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건 틀려요. 잘 보셔요. 소비자 단체가 제공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전문가적인 내용을 알려주겠죠. 그리고 5회에서 합리적인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나열할 수 있는지 이 미션 해봤었는데 기억나나요? 자, 다시 그 미션을 좀 볼까요? 자, 할머니 생신 축하로 뭘 사겠죠? 브로치를 선물하기로 결정했죠. 이거 무슨 단계죠? 문제 인식 단계죠. 그다음에 문제 인식을 하고 나면 뭐 하죠? 정보 수집해야죠. 이 보면 정보 수집 어떻게 했냐면 인터넷에서 정보 찾아보고 뭐 백화점에 가보기도 했고 선물 가게도 가보기도 했고 부모님한테 여쭤보기도 했죠. 이게 정보 수집 단계죠. 3번째 정보 수집이 끝나면 이제 뭘 해야 돼요? 네, 그 대안이 됐던 것들을 이제 비교해보고 비교한 것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게 뭔지 판단해야겠죠. 이거를 대안의 평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났더니 이제 구매를 한 거죠. 브로치를 구매하고 할머니 드렸어요. 구매 단계. 구매가 끝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할머니가 마음에 드셨다. 우리가 싸게 샀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구매 후 평가 단계를 거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5회에서 이런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어떻게 바르게 나열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미션 중에서 삽목 게임 했었죠. 자, 그 삽목 게임을 시험 문제 냈거든요. 그때 문제판으로 나왔던 문제들을 선생님이 영상 속에 지금 넣어놨어요. 답을 다 얘기하기에는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다가 질문이 생기면 문의하신다면 선생님이 답을 붙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이 댓글로 다시던지 아니면 수업 시간이나 또는 쉬는 시간에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것들도 문제들 보시고요. 시간을 좀 드려야겠죠? 볼 수 있는 시간. 자, 6번째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 자, 이건 소비자 피해 규제제도가 아니라 못하죠? 구제제도. 소비자들의 피해를 도와주는 제도를 얘기하죠. 자, 이런 문제들도 있었어요.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고 이 중에 문제들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지켜보세요. 자, 6회에서는 6문제, 6회에서는 6문제 정도 냈거든요. 자, 6회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시되, 자, 개별 미션지에 있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볼까요? 복습 차원에서. 자, 사례 1번 같은 경우 우유에 이상이 생긴 걸 알게 되고 구입한 슈퍼에 가서 교환을 요구했죠. 근데 환불을 거절당했어요. 선생님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든지 1차 단계, 1단계인 구입처나 판매처에 가가지고 문제를 피해 보상을 요구한 뒤에 그게 거절당하는 것은 무조건 무슨 문제? 피해 보상 문제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해결 방법은 내용 증명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 했었죠. 사례 2번 같은 경우는 쇼핑몰이 휴대폰 할인 행사 한다고 광고해가지고 그걸 샀는데 배송되지 않고 있죠. 근데 구입한 또 쇼핑몰은 폐쇄가 됐어요. 자, 이런 경우 판매 방법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어요. 둘 다 맞아요. 자, 이런 경우에 1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1단계 거치기 어려워서 얘도 내용 증명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 했었죠. 자, 사례 3번 볼까요? 사례 3번 같은 경우는 홍보를 이게 가입이 된다는 홍보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잘못된 정보와 관련된 문제가 되죠. 자, 이런 경우에는 1차 회원 가입을 취소해 달라고 판매처에 얘기해야겠죠. 자, 4번 같은 경우는 A 우유 먹고 싶은데 B 우유밖에 없다는 거죠. 자, 선택의 기회 부족 문제. 이런 경우에는 슈퍼마켓이나 가게들에다가 A 우유도 판매해달라 이렇게 이걸 요구해야 되는 게 먼저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들을 이어가는 거죠. 자, 5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하다가 서비스 장애로 인해서 게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거죠. 자, 이거는 아직 보상을 받고 싶은데 얘기한 건 아니에요. 아직. 자, 이게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죠. 서비스에 문제가 생겨서 생긴 거니까 이것도 게임 업체에다가 아이템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해야겠죠. 그리고 다음 단계를 이어가는 거죠. 자, 6번째 같은 경우는 토스트 안에 이물질이 섞여 있어가지고 충치 치료 받은 게 이상이 생겼어요. 자, 상품의 안전성 문제죠. 이것도 토스트 가게 주인한테 충축 치료비를 보상받아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거치는 거죠. 자, 7회에서는 세 문항 정도 문제가 있거든요. 7회는 우리가 7회부터 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수능 평가를 실시해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많은 양을 내지 않았어요. 자, 그때 했던 개별 미션지 볼까요? 자, 첫 번째 거. 버스 우리 이용할 때 버스 할인 받죠? 공연장에서 반복 할인 받는 거 어떤 법에 의해서? 네, 복지 지원법에 의해서. 자, 유스호스텔 시설 동아리 활동 답사를 위해서 갔어요. 자, 유스호스텔 시설은 수련 활동, 학생들 다양한 활동 이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활동진흥법에 의한 거죠. 자, 한문소문 가는데 술 사러 슈퍼에 갔어요. 제지당했어요. 뭐예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자,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 인터넷 게임을 시간 제한 주겠다는 거죠. 청소년들에게 셧다운제 얘기하는 건데 그 무슨 법에 의해서? 네, 보호법에 의해서 가능한 거고요. 자, 5번째는 앞에 1번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복지 지원법이에요. 자, 6번째 활동 많이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활동진흥법.
자, 7번째가 중요하죠. 7번째. 자, 청소년 특별회의를 거치는 건데 이게 뭐예요?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의견을 듣고 그거를 정책 의제들로 국가가 반영하기 위해서죠. 자, 이런 경우는 청소년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 규정되고 있어요. 자, 8번째 체력검사, 구강검사, 소변검사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관리해 준다는 거죠. 건강을 보장해 주고 복지지원법에서 하는 일이에요. 자, 9번째는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게 국제 성취 포상제를 하겠다. 자, 이거는 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자, 청소년 문제 1388 상담받는 거 상담 서비스 복지지원법에 의해서 가능하죠. 자, 8, 9회에서는 이것도 세 문항 정도 냈어요. 철수의 이야기처럼 선생님이 이제 어떤 학생들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어떤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지, 어떤 복지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지를 연결해서 물어봤거든요. 자, 여기 보면 마지막 문제 선생님 예를 수업 시간에 들어줬을 거예요. 철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비싼 학원비를 낼 형편이 안 되니까 다니지 못해요. 자, 이런 경우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 의해서 아니고 복지 서비스 어떤 서비스하고 관련 있는지 어떤 서비스와 관련 있죠? 네, 교육복지 지원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이런 것도 관련이 있죠. 그리고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제일 많이 틀렸던 게 시설 보호를 시켜야 된다. 부모님이 자주 출장 가고 이러기 때문에 가능한데 청소년 쉼터를 쓰는 건 틀려요. 청소년 쉼터를 쓰는 건 틀려요. 시설 보호는 가능하다. 청소년 쉼터는 1순위가 누구냐면 가출 청소년을 위한 거예요. 주의하세요. 시험에서 헷갈리거든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10회에서는 이것도 세 문항 정도 문제를 했어요. 그래프를 보고 그 가족의 가치관의 변화와 가족생활 주기 변화를 잘 구분할 수 있는지. 자, 첫 번째 그래프는 혼인하는 숫자가 적고 그다음에 혼인하는 나이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자, 이거는 결혼은 선택이다라고 얘기하는 가치관의 변화. 가족생활 중에는 가족 형성이 시작이 늦어지는 거죠. 결혼을 빨리 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는 게 자꾸 줄어든다. 자, 가치관의 변화는 결혼은 선택이고 자녀 출산도 선택이다. 자, 이런 변화가 영향을 미쳤겠죠. 그러면 가족생활 주기에 특히 자녀 출산 및 양육기가 짧아지죠. 자녀 수가 적으니까 또는 자녀를 안 낳으니까. 자, 마지막 그래프는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죠. 오래 산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가치관 변화에 부모를 사회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진다. 이런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고요. 가족생활 중에서는 노년기가 훨씬 많이 길어짐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벤트 영상 잘 시청했나요? 자, 기말고사에서 기술과정 100점 만들려면 디딤 영상 다시 5회부터 10회까지 다시 신청하시고요. 복습하면서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개별 미션지 이벤트 영상에서 개별 미션지 정리해드린 것처럼 정리를 다시 하시고요. 자, 모든 미션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서 공부하신다면 100점은 쉬운 일인 것 같아요. 자, 기말고사 꼭 잘 보세요.